코린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폭락이 드디어 나와줬습니다. 누군가에겐 이 폭락이 굉장히 악몽 같은 시간이 될 거고요. 현금을 들고 지금까지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거예요. 이 자리는 올라오면 숏 매수를 해야 되고 내려오면 롱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이 올라오면 롱을 보고 내려가면 숏을 봐요. 이런 하락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기서 풀시드나 고 레버리지 매수를 하신 분들은 내려왔을 때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숏을 매수해서 큰 하락으로 수익을 봤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롱을 타서 롱으로 수익을 보고 여기서 숏을 매수하고 현재 두 포지션 다 수익 중에 있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방에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큰 하락으로 수익을 보던가 혹은 현금화를 해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 기다림이라는 힘든 시간들을 견뎌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제 텔레그램에 이렇게 내려올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렇게 하락 파동이 나와야 했었는지, 그리고 이 하락 파동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또한 앞으로 비트코인 차트는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매매 전략은 어떻게 될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주 업로드할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먼저 여기서부터 파동 분석을 해볼 건데요. 내려온 파동은 조정파, 올라온 파동도 WXY로 조정파가 나왔다고 계속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내려오는 파동이 이렇게 1, 2, 3, 4, 5파로 ABC 플랫이 한 파동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한 올라오는 파동도 조정파, 내려오는 파동도 조정파, 그리고 올라온 파동은 이렇게 1, 2, 3, 4, 5파로 3연장 임펄스가 형성이 돼서 이렇게 ABC 플랫이 또 한 파동으로 나와줬습니다. 이사 추세선이 뚫리고 나서 이렇게 두 개의 플랫이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플랫을 더 큰 A파, B파로 하는 ABC 불규칙 플랫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들고 있던 메인 관점인 1연장 터미널의 4파가 여기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두 번째 서브 시나리오는 이렇게 1연장 터미널의 3파가 진행 중이다 였습니다. 파동을 자세히 뜯어보면 ABC 지그재그가 한 파동 나오고 X파 이후에 Y파가 ABC 지그재그로 이렇게 1, 2, 3, 4, 5파로 한 파동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3파가 진행 중인 관점의 확률은 4파가 진행 중인 관점의 확률보다 낮았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파동을 분석할 때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인데요. 3파의 종점의 후보가 여기 아니면 여기였는데 여기를 1번 그리고 여기를 2번이라고 할게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 피보나치 1파에 대한 3파의 비율이 첫 번째 후보는 61.8%를 형성했고 두 번째 후보는 61.8% 한참 위에서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1연장 터미널에서 3파는 대부분 61.8% 아래에서 형성이 돼요.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렇게 살짝 뚫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3파의 종점이 여기라면 이렇게 1연장 임펄스가 형성이 됐을 거고 1파에 대한 피보나치가 61.8%를 많이 넘어버리게 돼요. 물론 제 개인적인 통계상 1연장 터미널에서 3파는 최대 78.6%까지 형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적으로 봤을 때 61.8%에서 훨씬 더 많은 비율이 형성이 됩니다. 즉 가격적으로 봤을 때 1번 후보가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기간인데요. 1파에 대한 3파의 기간적인 피보나치를 재봤을 때 3파는 대부분 1파보다 작습니다. 파동 이론에서는 추세간의 기간적 비율을 심도 있게 다루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상적인 3파의 기간적인 비율은 1파의 61.8%입니다. 그런데 3파가 이렇게 1연장 임펄스로 형성이 돼버리면 벌써부터 3파가 1파보다 기간적으로 긴데 이렇게 형성이 되면 훨씬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고려해 봤을 때도 첫 번째 후보가 두 번째 후보보다 종점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복잡성인데요. 복잡성을 설명하려면 모노 파동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1파에서 세부 파동을 보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파동을 모노 파동이라고 해요.
또한 3파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모노파동을 그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3파의 종점이 여기라면 1파보다 모노파동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복잡성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합니다. 하지만 3파가 이렇게 길어지고 또한 여기가 1연장 임펄스로 형성이 되면 복잡성 측면에서 1파와 거의 비슷하게 되죠. 즉 3번인 복잡성에 대해서도 1번이 종점일 확률이 더 높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과 기간, 복잡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1번 종점 후보가 2번 종점 후보보다 확률적으로 더 높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올 확률이 없다는 게 아니고 더 높은 확률의 관점으로 매매 전략을 짰을 때 여기를 종점으로 두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이렇게 ABC 한 파동이 마무리가 됐던가 혹은 약저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저갱이 나올 수 있다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4파가 이렇게 많이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즌 종료로 봐야 돼요. 현재 4파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5파가 여기까지 나오고 현재 시즌 종료할 확률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1연장 터미널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즌 종료의 확률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4파가 이렇게 많이 내려오진 못해요. 왜냐하면 1연장 터미널에서는 13 추세선과 24 추세선이 수렴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4파가 이렇게 많이 내려와 버린다면 13 추세선과 24 추세선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5파가 올라왔을 때 5파의 크기가 너무 커져 버려요. 그래서 4파는 여기서 마무리가 됐던가 약저갱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 관점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매매 전략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구간에서 세부 파동 분석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1연장 터미널로 내려왔을 때 그때는 세부 파동을 분석해도 되는데 이 파동 자체를 분석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급격한 파동이기 때문에 임펄스가 한 파동으로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앞으로의 매매 전략은 바로 분할 매수입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알트코인 1차 현물 매수를 했고요. 현재 구간에서 되돌림을 더 줬을 경우 계속 분할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매매 전략은 살짝 행복한 고민 정도밖에 안 돼요.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매수를 하든 분할 매수를 하든 어찌됐든 모두 수익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기서도 풀시드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 파동 분석이 모두 틀려서 이렇게 시즌 종료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파동 이론은 확률에 기반하기 때문에 확률 높은 관점으로 매매 전략을 짜고 그에 맞게 매매를 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100% 맞는 파동은 존재하지 않아요. 또한 어떤 알트코인들을 살지에 대해서도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잡 알트코인이든 메이저 알트코인이든 수익권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매매 전략은 바로 분할 매수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 레버리지 풀시드 매매 절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 아니면 여기가 저점이기 때문에 시드 비중을 조금 더 크게 둬서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이더리움 차트를 볼 건데요. 저는 이더리움은 이렇게 ABC 지그재그에서 10파가 1연장 터미널의 2파로 다 나왔던가 혹은 형성 중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고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할 때 이렇게 3, 4, 5파로 올라오면 그때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영상에서의 매매 전략은 바로 분할 매수예요. 다를 때보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저희가 이때 당시만 해도 비트코인이 1연장 터미널의 2파로 길게 횡보를 했을 때 롱을 타자 혹은 3, 4, 5파로 올라왔을 때 숏을 타자 그렇지 않으면 폭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롱을 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데서 매매 전략은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렇게 플랫에 10파로 내려올 확률이 높지만 이렇게 1연장 임펄스로 올라갈 확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숏을 타는 것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롱을 타는 건 훨씬 더 위험했었죠. 숏은 이런 데서 매수를 하고 1연장 임펄스가 나올 걸 감안해서 이 구간에서 분할 익절 그리고 나머지는 들고 가야 돼요. 롱 입장에서 매매 전략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횡보를 했을 때만 그리고 타점을 줬을 때만 타야 되는 거였어요. 이때 당시에 매매 전략은 복잡했지만 여러분들은 현재 이 구간에서의 포모를 참고 내려왔을 때 매매를 하자라는 매매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 내려온 상태에서는 아무렇게나 분할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의 매매 전략이 다른 영상 때보다 훨씬 더 간단해요. 오늘 비트코인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영상 초반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이 많으면 이틀 뒤에 다시 한번 영상을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상 하나 만드는데 5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